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참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씨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날씨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시작한 상승장을 시작으로 가격을 잘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쭉 이어가서 이번 10월은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지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말살 정책이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 중국 외의 국가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 중국발 퍼드에 이제 동요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중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불리는 후오비 거래소의 폐쇄 소식을 시작으로 거래소들의 폐업에 관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코인 거래소 2021년 말까지 모든 중국 사용자 이용 금지를 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은 일요일 중국 본토에서 온 모든 사용자들이 12월 31일까지 플랫폼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규제 조치에 따르기 위해 중국 고객들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의 조치 영향으로 쿠코인으로부터 거래소의 사용자들은 마감 기한일에 대한 이메일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중국 내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결합된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표의 경우는 지난 5월과 6월 말 폭락을 하였지만 급격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더 이상 중국의 퍼드로 인한 공포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내년이죠. 2020년 또 한번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새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이러한 종류의 퍼드가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그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재 가치를 흔들 만한 소식인지 정말 이 소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펀더멘탈 측면 문제가 생길 만한 소식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항상 자산의 가격은 가치에 종속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퍼드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를 주는 퍼드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봤을 때 고작 저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단 말이야. 저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대부분 해보셨으리라 싶습니다. 참 이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또 투자이죠. 사람의 감정을 참 미세하게 잘 건드리기 때문에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또 투자인데요. 항상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들이죠.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 이주열 총재 또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남아공의 한 헤지펀드의 설립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헤지펀드 설립자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 내재 가치가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남아공 소재 헤지펀드 프로테아 캐피탈의 설립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 장기간 가격 등락을 반복하며 가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붕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최근 외환 규제와 초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총재 이주열 총재의 경우도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연스럽게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가치가 없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치가 없다 말한 적이 있으며,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또한 비트코인에 대하여 현재는 입장이 다소 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또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경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환멸을 느낀 나카모토 사토시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시간이 지나며 놀랍게도 실제 법정화폐로의 유스케이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단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이제 7월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이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P2P 거래라는 것이 이제 피어투피어의 준말로 개인 간의 비트코인 거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물물거래,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지표이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무려 1만 개 이상 창출이 되었습니다. 이뿐일까요? 전 세계 100대 은행 중 무려 55개의 은행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통계도 나오게 되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의 패러다임이 현재 바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화폐로서, 다른 곳에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가 이제 3박 4일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달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많은 인물들이 이번 달 장 상황에 대한 견해들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리얼비전의 CEO이죠. 라울 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올해 초 금을 모두 매도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데,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언급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팔 다음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현재 리얼비전의 CEO인 라울팔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며 왜 낙관적으로 보는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차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라울팔이 공유한 차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상승 채널의 하한선을 건드렸고 지지선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세 추세가 확인이 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몇 달 동안 무려 3배에서 6배가량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견해는 라울팔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이죠. AMB 크립토 또한 10월 상승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월 시장 재진입 모멘텀을 확인했다. 랠리 초기 단계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는 지난 10월 1일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온체인 지표 개선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광범위한 시장 재진입 모멘텀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결제 약정과 현물 거래량이 균형에 가까워졌으며 시장에 적당한 수준의 레버리지가 존재한다는 진단인데요. 지난 1년간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랠리 초기 단계에 봉착해 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10월 상승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항상 영상에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며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놀래킨 유명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플랜 B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스톡2플로우 지표를 고안한 인물이죠. 이 플랜 B에 대해서 최근 이러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작두탄 플랜 B 정말 연내 10만 달러 찍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플랜 B의 말대로 지난 8월 47,000달러, 9월 43,000달러를 1000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추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화제가 현재 되고 있는 중인데 이번 10월의 경우는 전고점에 근접한 6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가는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장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플랜 B의 말처럼 정말 이제 이번 연도 연말이죠. 2021년 12월 13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지난 9월 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가 정식적으로 발효가 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발효가 되자마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뿐 아니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엘살바도르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내년이죠. 2022년 5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국가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국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퉁가의 의원이 이제 2022년 5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법안 제출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CB 뉴시스에 따르면 퉁가의 후시투아라는 의원은 오는 2022년 5월 다음 의회에서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 도입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 자국 내 기존 법정화폐인 파앙가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앞서 6월 후시투아 의원의 경우는 750만 달러 규모의 국고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밝힌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시민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자국 화폐보다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의 이제 신뢰가 더욱 간다는 결과였는데 심지어 탄자니아의 경우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검토한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상황들을 이제 자국 스스로가 타개할 방법이 없으니 비트코인이라는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것인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국가 인증 비트코인 지갑이죠. 이제 그 치보가 다운로드 수가 아닌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의 수가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달러와 비트코인이 현재 법정화폐로 공존하는 상황 속에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이에 대한 효용성을 깨닫고 실제로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보의 사용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를 본 타 국가에서 또한 채택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실질적인 유즈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유즈케이스로 인해 펀더멘탈은 더욱 견고해지며 암호화폐를 매도할 이유보다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 이유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남아공의 헤지펀드 CEO가 이야기를 한 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실제로 내재 가치가 없다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러한 움직임들이 단순 해프닝, 잠깐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 이제 자명하겠죠. 여러분들은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과연 시간이 흐른 뒤에 웃고 있을 투자자들이 누구일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웃고 있을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개인적으로 100% 들고 있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이 잘 지켜준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54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포인트였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주 50포인트로 시작을 하게 될지 군우가 알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상마다 이제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라는 본질을 잊지 말며 투자의 기간 자체를 항상 길게 잡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은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격언을 남겼죠. 아마 다들 익히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이 워렌 버핏뿐 아니라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또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네모를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네모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바로 세상의 비관론입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딱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도 피터 린치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즉 내재 가치가 높은 자산군을 찾아서 오랫동안 소유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둘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설적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장기적으로 보라,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심지어 매수하고 수면제를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대가 바뀌어도 투자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장기적으로 보시며 내가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내 투자 철학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